친절과 호의를 가장한 낯선 이들의 어두운 그림자.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 이 믿을 수 없는 악몽이 현실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29살의 예술가였던 저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경의 한 주유소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의 프랑스 남자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파리까지 태워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의 낡은 소형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발 후 그는 갑자기 제 무릎 위로 손을 뻗어 글러브 박스를 열더니 젊은 여자 4명의 여권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여권을 하나씩 보여주며 이들이 모두 자신의 여자친구였는데 교통사고나 말 낙상 등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정말 운이 없는 남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불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증명사진 컬렉션이었습니다. 여권을 치우자마자 그는 파리로 가는 지름길로 가겠다며 국도를 벗어나 울창한 숲으로 이어지는 비포장 흙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숲으로 진입하자 주변은 순식간에 암흑이 되었고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제게 이제 영어로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숲의 어둠과 함께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의 투쟁 본능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전자는 극도로 긴장한 듯했고 차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저는 몰래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 거의 멈추기 직전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저를 해치려는 포식자에게 애원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의도나 눈빛을 읽었을까요? 차가 거의 멈췄을 때 그는 갑자기 다시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숲을 벗어났을 때 그는 저에게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하룻밤 묵고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 뒤 그가 다시 무서운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속도로 옆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깔린 고속도로 갓길에 내려 그가 운전에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독일에서 제 학생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은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프랑스 연쇄살인마를 검색했고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제가 그해 히치하이킹으로 동행했던 그가 당시 활발하게 살인을 저지르던 연쇄살인마였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더 많은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죄책감이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1학년 철없던 시절 친구 마이클이 가는 파티에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파티 장소에 도착하자 마이클은 혹시 잃어버릴 수 있으니 휴대폰은 내 차에 두고 가자는 이상한 제안을 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파티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술에 취해 시야가 흐릿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새벽 1시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이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모른다고 했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은 마이클 차에 마이클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걸어서 집에 가는 수밖에 없었고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길로 나섰습니다. 걷다 보니 너무 지치고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길가에 멈춰 섰고 문득 히치하이킹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지만 저는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차를 세우려 했습니다. 몇 대가 지나쳤고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러다 밤새 여기서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때 회색 트럭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고 덥수룩한 수염의 중년 남자가 태워주겠다고 하자 정신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남자는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너무 취해서 제대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저희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이 남자가 이상하다는 싸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희 집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 지나쳤어요. 저는 다급히 외쳤지만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술 때문에 몸이 마비된 듯 했죠. 남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하고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너처럼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은 아주 쉬운 사냥감이거든. 남자는 비열하게 웃으며 손을 뻗어 제 허벅지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트럭 내부를 비췄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차를 멈추고 문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죽을 힘을 다해 차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경찰관이 달려왔고 저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경찰관은 그 회색 트럭 운전자가 인근 가게에서 도난 신고된 용의자와 비슷해서 정차시켰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가한 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뼈저리게 다짐했습니다. 물론 히치하이킹도 그 이후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이야기. 대학생 시절 술에 취해 길가에서 정신을 잃고 깨어난 저는 휴대폰과 가방을 모두 잃어버린 채 낯선 뒷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에서 지나가는 차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 멈췄고 저는 운전자에게 제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휴대폰도 잃어버린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그 남자에게 모두 알려줬습니다. 남자는 나긋나긋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저에게 주소를 물었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0분이 넘도록 차는 시내로 들어서지 않고 나무만 가득한 외진 길을 달렸습니다. 저는 불안해져서 남자에게 어디까지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멀지 않았어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자가 운전하는 동안 자꾸만 고개 전체를 돌려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섬뜩한 시선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거 아니에요? 그는 대답 대신 갑자기 목소리를 깔며 끔찍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무슨 색 속옷 입었니? 그리고 그의 손이 제 무릎 위로 올라와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끼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저 해치지 마세요. 그냥 집에만 가게 해주세요. 그는 내가 왜 너를 해치겠니? 라고 되물으며 차를 길가 풀밭에 세우고 기어를 피해 놓았습니다. 그가 제 쪽으로 몸을 숙이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필사적으로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숲으로 깊숙이 들어가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남자가 목소리를 높여 포효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너 어디 있어? 너랑 좀 놀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입을 틀어막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차가 떠난 것을 확인하고 다시 길로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다른 차를 잡아탔습니다. 이번에는 뒷좌석에 숨듯이 앉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다시는 술로 인해 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